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34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억이 넘는 상위 4명을 제외한 평균은 25억 2,605만 원인데 지난해보다 1억 4,351만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70억 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47억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의원 296명 가운데 258명이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206명은 1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의원 중 재산이 10억 원대인 의원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83명, 50억 이상은 33명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의 재산은 1,347억 원으로 파악됐는데 당대표 경선을 거치며 주식이 떨어져 693억 원이 감소했지만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와 3위는 국민의힘 전봉민, 박덕흠 의원으로 각각 559억, 526억을 신고했고 4위는 505억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습니다. 여야 당대표의 재산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4억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4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울산의 임야 등 9개의 토지와 상가를 신고했는데 전체 재산은 전년보다 2억 9,361만 원이 증가했고 이 대표는 경기 성남의 아파트 등 34억을 신고했는데 전년보다 5,202만 원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이곳에 있었던 본인 소유의 건물을 200억 원에 팔고 대출금을 정리하며 70억 3,531만 원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재산 증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96명의 국회의원 중 재산 1위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1,34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위와 3위는 같은 당 전봉민, 박덕흠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안 의원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지난번 신고 때보다 재산이 693억 원가량 줄어 감소 규모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 의원이 505억 9,850만 원을 신고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배우자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 9억 3천여만 원을 신고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약 34억 8천만 원이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56억 7천만 원, 민주당은 21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색적인 것들. 네, 맞습니다. 내역을 한번 쫙 봤는데 고가 미술품을 비롯해서 다이아몬드, 금까지 눈길을 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5,300만 원 상당의 그림 4점을, 민주당에선 양경숙 의원이 3,500만 원 상당의 회화 2점을 신고했고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1캐럿 다이아를,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순금 130g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적재산권으로 돈을 버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책을 통해서 원고료 420만 원, 태영 의원은 274만 원, 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390만 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시인으로 유명한 민주당 도정환 의원은 출판 등으로 1,575만 원을 신고했네요. 양당 대표들의 것도 다 공개가 됐겠죠? 네, 공개됐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7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울산 땅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었는데 이 땅값은 2천만 원 오른 2억 3천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보다 5천만 원 줄어든 약 34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이죠. 네. 지난해 말 이해충돌 논란에 방산 주식 2억 3천만 원어치를 판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산 제일 많은 국회의원, 재산 제일 조금 있는 국회의원 누가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본인 소유 안랩 주식이 한 1,240억 정도 되는데 네. 저게 630억이 이렇게 주식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200억 정도 되시는 주식이 거예요. 630억씩 내려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뭐 당대표 나오시고 이렇게 후보 나오시면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국회의원 중에서는 금액이 제일 많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마이너스를 또 이야기했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마이너스면은 빚이 있다는 얘기. 그렇죠. 이제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9억 정도의 이제 총재산, 마이너스 9억 정도를 총재산 신고했는데 국회의원들 다 아시겠지만 299명인데 한 2명, 3명은 안 하고 296명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채무가 1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간 뭐 극과 극에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대표 재산을 보니까 김기현 대표 한 74억 이쪽에 뭐 이렇게 그 땅이 조금 더 올랐는가 봐요. 그때 나왔을 때 울산 땅. 예, 조금 올랐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저 혹시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주식이 있는데 주식이 좀 이해충돌적인 주식이 있는 맞아요. 예, 논란이 있었어요. 처분을 하셨는가 봐요. 처분하셔가지고 돈이 좀 줄어들어갔는데 34억 정도 재산을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참 그래도 참 재산이 많긴 많네요. 부럽습니다. 자, 미지수 기자.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 얘기했는데 보니까는 뭐 아파트도 처분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내년 총선 1년 앞두고 재산 사항이 공개돼서 이 내용의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의원 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런 내용이 신고가 됐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도에 서울 노원병 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원래 살던 용산에서 이 상계동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후 서울 노원병에서 19대 20대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아파트 처분으로 현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듯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6억 9,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첫 재산 공개 때보다 약 6천만 원 늘어난 건데 서초동 사저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93%로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약 5억 3천만 원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이혼모 인사비서관이 44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3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은 반년 사이 재산이 약 25억 원 늘어난 73억 4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행정실수로 인한 발행어음 누락뿐이라 설명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 2,037명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신고 재산 평균은 19억 4,625만 원입니다. 내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85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총액 1위는 오피스텔 39채와 상가 28채 등 532억 원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 2,037명 중 74%가 평균 3천만 원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거짓과 누락 신고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통령 부부의 재산 총 76억 9천만 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 당선된 직후로부터 5,7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예금이 55억 원이고 윤 대통령 본인 명의의 예금은 5억 분, 나머지 50억 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의였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도 이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초 야크로비스타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되어 있죠. 이 집이 18억 원으로 신고가 됐고 이 밖에도 양평의 땅 등이 김 여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김 여사 명의 재산이 윤 대통령의 재산 중 93%를 차지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이 대통령 말고 우리 손으로 뽑은 또 지도자들 있잖아요. 자치단체장들 재산은 좀 어때요? 윤석열 정부의 재산 공개 대상자들 신고 재산 평균액을 보면요. 19억 4,600여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비교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1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신고 재산 평균액과 비교를 해보면요. 16억 2,100여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보면 20%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마도 취임 당시 이제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재산 신고의 기준으로 삼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교를 하자면 20%가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쨌든 윤 정부 들어서서 부자 공직자가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부자 공직자들이 늘었다. 자, 민지수 기자, 이 재산 공개 현황 보면 뭐 누가 어디에 집 사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광역단체장들 지금 지방에 거주하는데 그런 거 다 분석을 해봤더니
딴 데 집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전국 팔도 어느 지역에 있던지 이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하. 이 시장과 도지사 17명 가운데 9명이 이 서울이나 경기도 분당, 일산 등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작 대구에는 집이 없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 서울 송파구 잠실에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대치동에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강남 도곡동의 아파트를 신고했습니다. 이 충남과 전북 도지사도 각각 경기도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관사 지방에 이제 관사 두고서 집은 저 수도권에 있고 우리 예전에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제주지사 당선됐을 때 목동 아파트 살다가 그거 팔고서 이제 제주도에 집 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3배 올라서 아내가 속이 쓰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 이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당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8억 3천만 원에 팔았는데 6년 만에 26억 원이 됐더라. 목동 아파트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지사를 하기 때문에 팔았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 지역에 거점을 두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도지사나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뭐 이를테면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영민 문재인 정부 때 노영민 맞아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청주에 한 채씩 있었는데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청주의 지역 민심이 상당히 들끓었어요. 논란 그래서 많았었잖아요.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좀 정치를 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억 원짜리 아파트와 부인 소유의 경기 평택임야를 포함해 4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가장 늦게 내각에 합류한 이 부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들의 보유주택과 평균 재산이 취임 10개월 만에 집계됐습니다.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8명 중 9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재력가는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습니다. 106억 4,300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세계 최초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팩 기술 등 보유한 특허 수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위는 85억 원을 신고한 한덕수 총리로 예금 재산만 3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국무위원은 10억 8천만 원을 신고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국무위원 평균 재산은 41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17억 원보다 많지만 부동산 급등이 주 원인이어서 단순 비교를 하긴 무리란 평가가 나옵니다.